네,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토의 주제 파악하고 의견 나누기고요. 교과서 196쪽부터 199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6쪽이에요. 위에가 좀 잘렸는데 해결하고 싶은 문제 나누기입니다. 우리 토의가 뭐 문제 상황이나 하나의 꼭 의견 하나의 의견일 필요 없고 문제 상황이나 뭐 특정 상황에 있을 때 여러 의견을 모아서 뭐 그 상황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196쪽의 맨 위에 그림입니다. 다음 주 가운데 하루를 학급의 날로 잡아서 그날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뭐 학급의 날 그거 선생님이 뭐 과제로 했던 거랑은 좀 다른 주제죠. 뭐 개교 기념일에 대해서 뭐 우리 등교 개학 때 했던 것처럼 뭐 삼행시를 한다든지 학교 역사를 찾아본다든지 그것처럼 학급의 날이 있을 때 계획대로 보내려고 한대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토의 주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의견을 마련하면 되겠죠. 그래서 196쪽 아랫부분입니다. 1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다음에 토의 주제가 알맞은지 살펴봅시다. 토의 주제,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토의 주제는 정해져 있다 했죠? 여기 학급의 날 잡아서 계획한 대로 보낸대요. 토의 주제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세 번째,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우리 뭐 기준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가 배웠던 기준은 제시한 의견이 알맞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세 가지를 등교 개학 때 말풍선 채워 넣는 걸로 했었어요. 제시한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세 가지. 이번에 하는 거는 토의 주제의 판단 기준 세 가지입니다. 외우면 좋을 것 같죠? 첫 번째,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요? 대다수와 관련, 그래서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세 번째,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와 관련된 문제여야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와 관련된지. 두 번째는 우리가 의견 파악할 때는 뭐 실천할 수 있는지 그거랑 관련된 거예요. 그것처럼 토의 주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97쪽입니다. 토의 주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쓰고 의견이 좋은 까닭을 써봅시다. 학급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만약에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 뭐 장단점 뭐 그런 것처럼 타당한 의견에 있으면 항상 타당한 까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떠올려 봐요. 이거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친구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맞고 틀리고의 기준은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유의하세요. 다음, 학급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떠올려 봐요. 의견은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학급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떠올려 봐야 돼요. 다음엔 197쪽 아래쪽입니다. 의견을 쓸 때 생각할 점을 반영했는지 알아봅시다.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가요?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했었죠. 선생님이 등교 개학 때 주제에 맞는 내용 얘기를 하면서 뭐 음식을 주제로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배그 얘기를 하길래 배그 얘기를 꺼내면 주제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죠. 다음,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나요? 주장과 근거, 또 음식이 주제면은 뭐 건강하고 다이어트 뭐 이런 식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러면 주장과 근거가 알맞지가 않죠. 다음은 실천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이거 예시로 들었던 거는 뭐 갑자기 반장 선거를 하는데 제가 반장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실천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짚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쓴 의견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만족하는지 알아보는 거였고요. 다음은 198쪽입니다. 의견의 장단점 살피기.
우리 뭐 장단점 살피는 것도 많았죠. 그 학교 역사 그 체험하는 거랑 삼행시 짓는 거 다 뭐 장단점 살펴봤었죠. 뭐 재미가 없다, 뭐 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그걸로 그거 혼자만으로 하루를 뭐 구성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짝과 의견을 나누며 장단점을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의견 두 개를 제시해보고 각각의 장점, 각각의 단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우리 전에 했었던 거죠. 기준 3개.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하는 기준 3개는 여러분이 바로 즉시 적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나면은 193쪽을 돌아가서 기준 3개 적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본 거라서 더 시간이 짧게 걸릴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다음은 199쪽입니다. 짝과 토의에서 결정한 의견을 모든 친구들과 나누어 보아요. 아까 선생님이 의견 2개, 198쪽 이거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혼자서 의견 2개를 적고 각각의 장점, 각각의 단점 적어보라 했죠. 그냥 그거 그대로 이거를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단점을 서술을 하고 이제 뭐 발표는 뭐 여러분이 이거는 뭐 선생님이 체크할 수 있는 과제 타입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부모님 뭐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은 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스피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스피치를 자신감 있게 딱 스피치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뭐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견과 뭐 토의 이거는 지금 쓰기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실제로 토의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 했었죠. 그때 글로 지금 써보는 거랑 말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퇴근하고 나시면은 부모님 앞에 서서 그 다음 주 수행평가 연습한다 하면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적은 의견을 제 의견은 이겁니다. 장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단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가장 자신 있던 게 토론이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도 그 토론 대회에서 1, 2, 3학년 다 참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3학년 아니었을 때 금상도 따고 뭐 강서 교육청 대회 나가서도 하고 뭐 모의국회 가서도 뭐 국회의장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찌 됐건 여러분이 글로 논리적으로 쓰는 것도 그 여러분이 발표할 때 그게 근간이 되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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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또 잘 쓰는 사람과 잘 말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이거는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어쨌든 수행평가가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 표현 기법과 비판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표현 기법은 이제 토의가 있을 때 내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거 할 때 근거가 한 개 이상이면은 뭐 첫째 뭐뭐기 때문입니다. 둘째 뭐뭐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렇게 명확하게 나의 근거를 구분 지어주는 게 좋아요. 다음 이제 비판 기법. 그 토의를 할 때 그 친구가 의견을 내면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장단점에 대해서 봤잖아요. 분명히 단점이 있단 말이야. 어떤 의견이든 완벽하고 단점이 없는 의견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이 더 맞다. 근데 이제 친구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우리 비폭력 대화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판 기법. 뭐 그 생각은 좋지만 실행할 때 뭐 현실적으로 그게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은 좋지만 실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더 구체화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를 좀 더 구체화된 근거를 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수학 시간에 추상화 배우지 않았어요? 그 규칙과 대응해서 그 뭐 자동차랑 비행기 속도에 뭐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뭐 규칙
정책적으로 가다가 그걸 이제 네모 세모로 바꾸고 선생님 나중에 뭐 AN, BN 이게 추상화고 그 추상화된 거를 구체화한다는 게 AN, BN을 동그라미 세모로 그 다시 구체화하고 그걸 비행기 자동차의 관계로 구체화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또 등교하는 날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클래스룸에 댓글로 다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등교 개학 시 코로나를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합니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주세요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한 것처럼 뭐 가림막 치기, 마스크 쓰기, 거리 유지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위에 거는 그래서 구체화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예방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가는 게 좀 더 구체화하면 정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고 다음은 이제 뭐 구체화하는 방안 중에 방안이 꼭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구체화한다는 게. 그래서 좀 다른 방안으로 해보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 급식 먹기 전에 손 씻을 때 뭐 거리 유지하면서 손을 씻었잖아요. 그랬을 때 6학년 우리가 등교하는 날 6학년이 비어 있으니까 6학년 화장실을 가서 씻어 오는 식으로 구체화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우리가 바라는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쓸 수 있는 기법인데 이 기법 자체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과제는 199쪽까지 한번 해서 클래스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